정관의 귀신, 정관이 꺼리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관은 사주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길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세상이고, 관이고, 규범이니 정관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관이 그 성립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정관의 간명법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먼저 정인이 있어서 관인상생이 되어야 하고, 더 높은 그 지위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정관을 경관하는 그 상태에서 정인이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살리면 사법 분야로 되게 나아가고, 그리고 관인상생보다 한 급수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관이 관인상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성이 정관을 생해야 관이 점점 더 활동 영역이 높아지고 지위와 계급과 팬이 많아져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관이 성립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정관이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관이 꺼리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1, 2, 3번은 전부 다 인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관은 인성이 정인도 많으면 관을 설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이 인성을 상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과다니까 이제 셋 이상 되면 정관의 기운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정관한테는 희신이지만, 인성이 많으면 도리어 이제 귀신이 됩니다. 꺼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인성이 과다하면 인성을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게 관의 기운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설기당한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은 관이라는 그 귀한 관이 설기되어 우리가 이제 고서에서 도탄지경에 빠진다. 관을 도탄지경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나타나는 현상은 관이라는 그 무대가 이제 작습니다. 자기가 활동하는 무대가 작고, 그리고 관이 설이 된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직업적으로든 세상 일을 하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큰 덕이 없는 것,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인성이 많아서 관이 설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쇠약한데 인성이 과다하면 관의 귀함은 사라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내가 평소에는 항상 실력이 있고 그랬는데 결과는 항상 미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다관설이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평소에는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시험은 불합격, 이것이 관설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는 뭐 1등급 다 하는데 결국은 수능 시험 날 뭐 무슨 사건이 생겨서 아파서 뭐 어떻게 해서 성적이 나빠지고 좋은 학교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게 관설이 되면 이제 직장이 부실해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관설의 현상이고요. 여자 입장으로는 남편이 정관인데 남편이 부실해집니다. 남편이 직업이 나빠지거나 뭐 남편 회사가 뭐 안 돼서 이제 직업적으로 남편이 그렇거나, 아니면 남편의 건강이 부실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인성이 많아서 관이 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관이 천간에 있고 편인이 있으면, 정관에게 편인은 하나만 있어도 정관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 하나 있어도 관설이 일어나는데요. 편인이 관을 설하면 그 편인이 정인은 정관에게 잘 맞추는데 편인은 정관에게 잘 맞추지를 못합니다. 정관의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고, 또 정관에 적응을 잘 못해서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편인의 관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일간이 자기 스스로 정관에 맞추지 못해서 자기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직장이 부실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다니던 직장이 안 되거나 또 나의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 사회활동이 부실해지거나 또 내가 어떤 일을 했거나 그랬는데 그 일을 공사한 일이나 내가 무슨 뭔가를 납품했는데 그 대금을 못 받거나 퇴직금을 못 받거나 월급을 다니던 월급을 막 한 3개월치 못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편인의 관설이고요. 또 똑같은 걸로 인덕관설과 비슷한 증상으로 남편의 이제 벌이 활동이 부실해져서 내가 남편 대신 나가서 일을 해서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인은 국가나 백성이나 그런 공적인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또는 뭐 전체 그 정관의 규범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유리한 방법으로 무엇이든 이제 정관을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제 편인이 관설을 하는 또 다른 그런 현상은 관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관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탈세를 하거나 이런 현상도 역시 편인의 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대개 내 직장 또는 내 남편의 외부 활동이 부실해져서 내가 남편 대신 일을 하거나 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정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정관의 물건을 뭐 크던 작던 정관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횡령을 하거나 또는 정관에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탈세를 하거나 이렇게 편법을 부리는 현상이 편인의 관설 현상입니다. 정관이 꺼리는 세 번째는 제극인인데요. 이제 정제와 정인의 제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인이 정관의 임무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정제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관의 그 권위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용인 정인을 정관에게는 용이 정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용인 정인과 또 정관의 중요한 용인 재성이 서로 이제 제극인을 하니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오른팔, 나의 왼팔이 서로 다투니까 우리는 정제 정인의 제극인을 정관의 입장에서 내부 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상하가 바뀌고 가정에서는 이제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부인이 이제 권한을 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이런 제극인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상사가 부하에게 권위에 도전을 받는 것이니까 대개는 이제 실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나 또는 뭐 인격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이제 내가 상사인데 부하가 말을 안 들어서 부하가 권한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또는 뭐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후배에게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더러는 후배가 나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하는 것이고 또 내 부하가 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내 말을 안 듣거나 또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상을 논공 행상을 할 때 정제와 정인이 제극인이 되면 나는 거기에서 상을 못 받는 거죠. 제외되고 또 경쟁에서 실패하고 내 아랫사람의 부하가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제가 정인을 극하면 되게 일간에게 드러나는 현상은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인의 관인 상생일 때 이제 관 중심이면 제극인이 되는 운에 대개는 퇴직을 하게 되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퇴직을 한다. 그래서 관 중심일 때 관인 상생, 정관 중심일 때 정제, 정인, 제극인이면 되게 퇴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제극인을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개인의 갈등이나 혼란이나 또는 그 개인의 판단력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인 경우는 진로나 적성에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사상, 생각하는 것에 갈등, 또는 삶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제극인의 현상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의 기신 중에 인성에 관한 것이죠.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않으면 또 제극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제극인이 또 일어납니다. 제극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일간을 생하느냐 불생하느냐는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오행 공부에서 닦아야 하는 실력입니다. 일간이 인성을 생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일간이 정관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임무 수행을 잘 못하는 것이죠. 또 인성이 일간을 불생하면 일간이 생을 받아야 일간이 왕해지는데 인성의 생을 못 받으면 일간이 신약해집니다. 그러면 일간이 신약하니까 내가 통제해야 할 재성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재성이 다시 또 인성을 상극하는 제극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요. 그냥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못하면 일간이 신약해진다. 그러면 일간이 신약해지면 재성을 통제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재성을 통제하지 못하니 이 재성이 살아서 인성을 상극을 하는 게 제극인 현상입니다. 이렇게요. 제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일간을 생하지 못하면 제극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성이면 이제 나의 부하, 나의 제자, 뭐 종교인이면 신도, 또는 남자인 경우는 나의 부인이 나의 그 인품이나 지도력이나 그런 나의 능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는 현상을 제극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력, 리더십, 지도력, 인품이 부족해서 나의 권위를 아랫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권위가 권위를 아랫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제극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에 있어서는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것, 정인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다음에 그 꺼리는 거는요, 재성이 약하거나 재성이 없는 것입니다. 재성이 약하거나 재성이 없으면은 재생관이 안 되지요. 재생관이 안 되면 고관무보가 돼요. 관이 외로워지고, 그러면 재성이 약하고 재성이 없으면 재생관이 안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재생관이 안 돼. 재생관이 안 되면 점점점, 관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관이 점점 커져야 되고, 지위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영역이 점점 넓어져야 되고, 부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모든 현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재성이 쇠약하면, 재성이 없으면 재생관이 안 되니 활동 영역이 없고, 나를 따르는 무리, 날 따르는 팬, 부하, 제자가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인기가 없고 지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관이 안 되면 지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권해하고, 공무원을 하더라도 진급을 많이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 약하거나 재성이 없으면 재생관이 안 되니까 정관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관이 힘이 없어지면 또 드러나는 현상이 되게 중요한 현상이, 나의 비겁을 정관이 제해줘야 되거든요. 나의 겁제를 정관이 딱 견제를 해줘야 내가 어떤 경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의 재성을 지키는데, 비겁을 제해주지 못하니까 비겁이 살아서, 그러면 비겁이 살면 일간과 비겁이 이걸 정관이 제해줘야 되는데 견제를 못해줘요. 못해주면 일간과 비겁이 당연히 쟁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간과 비겁이 재성을 가지고 다투는 거죠. 다시요. 재생관이 안 되면 정관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관이 나의 비겁을, 나의 경쟁자들을 탁 쳐줘야 되는데,
제해주지 못하면 비겁이 살아납니다. 그럼 비겁이 살아나서 횡포를 부려요. 그래서 내 재성을 빼앗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쟁제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비겁이 내 재성을 빼앗아간다. 이 말은 내가 주변 환경에 적응 못하고 주변 환경에서 내가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즉 내 영역을 빼앗기게 되고 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이 쇠약하면 또는 재성이 없으면 정관이 쇠약해진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직업이 부실해지고 나의 사회활동이 부실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정관에게 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꺼리는 것은 상관입니다. 상관이 경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 왜 경관을 하냐면 정인이 없어서입니다. 정인이 없어서 경관하는 상관을 견제를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정관이 적합한 인물이 못 되는구나. 정인이 없으니까 적합한 인물이 못 된다고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관에서 인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인 상생이 안 되면, 관이 인성을 생해주지 않으면 인성은 상관이 와도 또 상관을 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상관이 경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상관을 제하지 못하면 상관이 하는 행동이 정관을 해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 상관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공공질서, 정관을 어기는, 정관을 해치는 그런 개인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성이 상관을 이렇게 제해서 교화를 해야 되는데 인성의 교화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인성의 교화를 받지 못한 이 상관은 반항을 해요. 항명을 하고 반항을 일삼고 윗사람의 권위에 이렇게 대들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관이 경관하면 작은 일은 무시하고 큰 일에만 막 이렇게 관심 있고, 그리고 이제 소속을 거부하고 소속을 갖지 못해서 이제 독립을 하거나, 그러면 또 이제 여러 직업을 막 전전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관 경관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 또 꺼리는 것 중에, 정말 꺼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일간이 태왕한 겁니다. 일간이 비겁으로 태왕하고 아니면 일간이 근이 많아서 일간이 신태왕한 것, 이것들을 전부 다 정관이 꺼립니다. 비겁이 태왕하면 정관을 무시해요. 그래서 관이 인성을 생해서 일간에게 이렇게 관인상생으로 가야 하는데, 인성이 태왕하면 인성이 그러니까 자꾸만 비겁을 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인상생으로 가서 인성이 일간을 생해줘야 되는데 인성이 비겁을 생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공이 무산되고 비겁하고 나와의 사이에서 불공정한 배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겁의 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또한 인성이 나를 생하지 않고 비겁에게 설기되니까 나는 이인자, 참모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비겁을 제할 수 없으니까 대장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간이 신태왕하면, 큰 왕에서 막 근이 2개라든가 이렇게 신태왕하면 정관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정관에게 재생관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관에게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소속돼서 이렇게 조아리고 충성하고 이렇게 근태왕하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갑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관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관을 거부했다. 관을 외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태왕하거나 또는 신태왕하고 비겁태왕하고의 같은 의미거든요. 이렇게 정관은 이렇게 신태왕, 일간이 근태왕하면 안 된다라고 정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꺼리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